갈치 본편. 은빛이 사라지는 순간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 1. 왜 은빛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예전 시장에서는 갈치의 은빛을 그렇게 따졌을까요? 그저 보기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새벽 항구에서 막 올라온 갈치는 빛을 받으면 칼날처럼 번쩍였습니다. 은빛이 또렷하면 값이 달랐고 은빛이 흐려지면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갈치는 맛보다 먼저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생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빛 한 줄기에서 왜 가격이 갈리고 왜 기억이 남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길고 얇은 바다의 포식자. 갈치의 본래 모습. 갈치는 다른 생선과 다르게 비늘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길고 납작하며 은색 금속처럼 매끈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벨트핏이라 불립니다. 허리띠처럼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부드러움과 달리 갈치는 분명한 육식 어종입니다. 밤이 되면 움직입니다.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 자신보다 작은 생물을 쫓습니다.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가 있습니다. 겉은 은빛이지만 속은 포식자의 구조입니다. 이 점이 갈치에 대한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3. 낚시 갈치와 그물 갈치. 은빛이 남는 차이. 갈치는 두 방식으로 주로 잡힙니다. 하나는 밤낚시. 빛을 이용해 갈치를 유인한 뒤 한 마리씩 끌어올립니다. 다른 하나는 그물 어획. 대량으로 한 번에 잡는 방식입니다. 낚시 갈치는 물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짧고 마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은빛이 비교적 잘 남습니다. 반면 그물 갈치는 잡히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몸 표면이 쉽게 벗겨집니다. 갈치의 은빛은 공기와 마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같은 삼찌갈치라도 은빛이 살아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은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막 잡았다는 신호였습니다. 4. 회로 먹기 어려운 이유. 신선함의 시간. 갈치는 이론적으로 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잡은 즉시 처리해야 하고 내장을 빠르게 제거해야 하며 차갑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살이 쉽게 무르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갈치회는 항구 근처에서나 가능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갈치는 자연스럽게 구이와 조림의 생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소금구이는 갈치 본연의 지방과 결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조림은 부드러운 살을 보호해줍니다. 회보다 구이가 남은 이유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5. 2지, 3지, 4지 손가락으로 재던 생선. 갈치의 크기는 지금도 지라는 단위로 말합니다. 손가락 2개 폭이면 2지, 3개면 3지, 4개면 4지. 정확한 계측기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단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 방식이었습니다. 상인이 갈치를 들어 손가락을 대보며 말합니다. 이건 3지네요. 그 말 한마디로 굵기와 살의 양이 전달됩니다. 왜 굵기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갈치는 길이가 아니라 몸통의 두께가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길이는 잘라도 되지만 굵기는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굵은 갈치는 살이 두툼하고 지방이 적절히 올라 있습니다. 특히 4지 이상은 구웠을 때 기름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반면 2지는 살이 얇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림용, 구이용, 선물용이 지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손의 기준이 가격이 되던 시절, 지 단위는 과학적 단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마다 손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에서는 큰 차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략적인 체감이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전자저울과 길이 측정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갈치는지로 불립니다. 손의 감각이
아직도 유통 단위로 남아있는 드문 사례입니다. 지 단위와 세대의 기억. 예전에는 명절이나 손님이 오는 날, 오늘은 사지로 사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굵은 갈치는 작은 사치였습니다. 길게 잘라 식구수대로 나누어도 한 토막의 존재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 단위는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식탁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요즘 갈치는 왜 작아졌을까요? 최근에는 사지 이상 갈치를 쉽게 보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획 환경 변화, 자원 감소, 어장 이동 등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삼지가 시장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바다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갈치의 굵기는 바다 환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6. 갈치의 이석이라 불린 것. 왜 사람의 이를 닮았다고 했을까요? 갈치를 손질하다 보면 가끔 단단한 조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모양은 작고 하얗고 어딘가 사람의 이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갈치가 사람을 먹었는데 이를 소화하지 못해 몸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에게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석이 존재합니다. 머리 안쪽 평형기관에 위치하며 작고 둥근 석회질 구조입니다. 하지만 갈치에서 발견되는 치아처럼 보이는 구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갈치의 긴 몸에서 비롯된 구조. 갈치는 몸 전체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느러미는 수많은 가시기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가 몸통 안쪽에서 단단하게 변형되거나 떨어져 나오면 작은 치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조가 사람의 이를 닮았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평형기관과 무관, 갈치의 지느러미 가시에서 비롯된 구조, 모양이 치아를 닮았을 뿐 이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왜 사람 이야기가 붙었을까요? 갈치는 육식 어종입니다. 입안에는 날카로운 이가 있고 몸은 칼처럼 길고 은빛입니다. 그 인상이 강했습니다. 거기에 치아를 닮은 구조가 나오니 상상은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과학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던 시절,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민간 설화와 식재료. 사실 많은 식재료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모양이 특이하면 전설이 따라 붙습니다. 갈치의 이석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갈치가 인상 깊은 생선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이야기 사이.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웃으며 넘기되 구조는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갈치의 이석은 사람의 이를 삼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갈치의 몸 구조에서 비롯된 지느러미 가시의 변형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이야기는 흥미로 남고 오해는 사라집니다. 7. 갈치 가격이 오르는 이유. 바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갈치가 그리 낯선 생선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계절마다 보였고 명절 상에도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갈치가 왜 이렇게 비싸졌나?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의 온도 변화. 갈치는 수온에 민감한 어종입니다. 해수 온도가 오르면 어장이 이동합니다. 예전 근해에서 잡히던 갈치가 점점 먼 바다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조업거리가 늘어나면 어획 비용도 올라갑니다. 결국 그 부담은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어획 자원의 감소, 연근의 자원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면 굵은 갈치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지 이상 갈치는 점점 귀해지고 삼지가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치의 굵기가 달라졌다는 말은 단순한 체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변화. 요즘 갈치는 산지 위판 도매시장 소매 소비자 과정을 거칩니다.
냉장 냉동 유통이 발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갈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유통비용도 포함됩니다. 예전처럼 항구에서 바로 사오던 구조와는 다릅니다. 편리함이 늘어난 대신 가격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제철의 의미가 흐려졌습니다. 갈치는 가을과 겨울이 제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절 감각이 약해졌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제철의 선명함은 흐려졌습니다. 제철에 먹는 갈치는 맛과 가격이 모두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계절보다 수급 상황이 더 큰 변수입니다. 갈치는 바다의 기록입니다. 갈치 한 마리의 가격에는 바다의 온도, 어장 이동, 연료 비용, 유통 구조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느끼는 변화는 바다에서 먼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갈치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지금 바다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8. 왜 구이와 조림이 남았을까요? 갈치가 선택한 조리 방식. 갈치는 유난히 구이와 조림으로 기억되는 생선입니다. 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식탁에서는 굽거나 졸여 먹었습니다. 왜 이 방식이 남았을까요? 갈치살의 구조. 갈치의 살은 수분이 많고 결이 부드럽습니다. 근육층이 두껍게 겹쳐 있는 어종이 아니라 얇은 층이 길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 특성 때문에 열을 가해 수분을 조절하는 조리가 더 적합했습니다. 구이 가장 단순한 방식. 갈치를 소금만 뿌려 구우면 자연스럽게 기름이 올라옵니다. 따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자체 지방이 배어 나옵니다. 굽는 동안 수분은 빠지고 살은 단단해집니다. 부드럽지만 흐물거리지 않는 상태. 이 균형이 갈치구이를 대표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굵은 갈치는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남습니다. 굵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조림 부드러움을 지키는 방식. 조림은 또 다릅니다. 양념 국물이 갈치살을 감싸 보호합니다.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천천히 졸여가며 익힙니다. 무와 함께 조리하면 무가 수분을 흡수하며 양념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갈치조림은 단순히 매운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지키기 위한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왜 튀김은 흔하지 않을까요? 갈치는 뼈가 비교적 얇고 몸이 길게 이어집니다. 토막을 내도 구조상 튀김에 적합한 형태는 아닙니다. 또 자체 지방이 있기 때문에 튀김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이와 조림이 남았습니다. 집집마다 다른 굽는 법. 예전에는 연탄불에 굽기도 했습니다. 직화에 가까운 열은 갈치의 겉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은빛이 사라지며 노릇한 색으로 변해갑니다. 그 과정이 식탁의 냄새로 남았습니다. 갈치가 익어가는 냄새는 특유의 고소함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기억을 먼저 자극합니다. 갈치의 맛은 강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갈치는 강한 향을 가진 생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만으로도 충분하고 조림에서도 양념이 지나치게 강하면 갈치의 결이 묻힙니다. 갈치는 과장된 맛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빛나는 생선입니다. 결국 남은 방식. 회는 조건이 까다롭고 튀김은 구조상 흔치 않고 구이와 조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치는 시간이 지나도 그 두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와 보관, 생활 조건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9. 갈치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순간. 맛이 좋아서 놓치기 쉬운 것들. 갈치는 한 번 맛이 붙으면 밥 한 공기가 쉽게 넘어가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할 순간이 생깁니다. 첫째는 짠맛의 중복입니다. 갈치구이는 소금 간이 들어가고 갈치조림은 양념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젓갈이나 김치, 짠 국물까지 겹치면
맛은 더 좋아지지만 식사는 무겁게 끝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름과 탄맛입니다. 갈치 자체 지방이 올라오는 생선이라 불이 너무 세면 겉이 먼저 타고 속은 급하게 익습니다. 이때 생기는 탄맛은 갈치의 담백한 결을 덮어버립니다. 셋째는 신선함을 양념으로 가리는 습관입니다. 조림 양념이 진하면 재료 상태가 가려집니다. 갈치는 원래 신선함이 맛의 절반을 차지하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강한 양념일수록 오히려 재료를 더 잘 골라야 합니다. 10. 갈치가 가장 편안하게 빛나는 조합. 식탁에서 오래 살아남은 이유. 갈치가 사랑받는 순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와의 조합입니다. 무는 갈치조림에서 양념을 받아내면서도 끝맛을 정리해줍니다. 갈치살의 부드러움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림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하얀 밥입니다. 갈치는 맛이 강하게 튀기보다 밥과 함께 결이 살아납니다. 짭조름한 구이도 달큰한 조림도 결국 밥 위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담백한 국물입니다. 미역국처럼 과하지 않은 국물 혹은 맑은 된장국 같은 국물이 곁에 있으면 갈치의 기름진 여운이 정리됩니다. 갈치는 결국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탁보다 담백하게 이어지는 식탁에서 더 빛납니다. 11. 갈치가 남기는 여운. 은빛보다 오래 남는 것. 갈치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은빛을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굵기를 재던 감각, 토막을 조심히 나누던 손끝, 불 앞에서 굽던 냄새, 무가 양념을 머금던 소리. 갈치는 맛만 기억에 남는 생선이 아니라 장면이 기억에 남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갈치 이야기는 그냥 맛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생선은 늘 귀하게 다뤄졌을까? 그 질문이 남습니다. 12. 은빛 한 줄기의 의미. 오늘 우리가 갈치를 다시 보는 이유. 오늘 우리는 갈치를 한 접시의 반찬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낚시와 그물, 은빛이 남는 정도가 값이 되는 이유, 손가락으로 재던 지의 감각, 그리고 이석이라 불리던 오해의 이야기까지. 갈치는 한 마리 생선이면서도 시장과 생활, 바다의 변화가 함께 들어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치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를 제대로 맛보려면 은빛만 보지 말고 그 은빛이 사라지는 시간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자극으로 놀라게 하지 않고 궁금증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채널입니다. 다음 식재료에서도 익숙하지만 설명되지 않았던 이유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계속됩니다.